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기자가 이 책을 냈다고 한 건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언론 혐오 사회 이런데 언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어요. 네. 잘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9193님이 근데 1937 정상근 기자님이 쓴 책 좀 읽고 싶어요. 한 권만 가져오지 마시고 다른 청취자들한테도 좀 선물로 좀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네. 아니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상훈 기자가 정말 대단한 언론인님께 2011년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청춘이다라는 책도 냈거든요. 정말 제가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저기 책 안 냈어요, 배 소장님? 배 소장님 굉장히 많이 내시지 않았어요? 많이 책? 냈어요. 네. 책임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뭐죠? 네,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9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제 SBS 보도였는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그냥 계좌를 맡겼고 이 이모 씨가 이제 주식 운용을 다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손을 털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전에 그 월요일 TV 토론에서는 그 이후에도 또 추가 거래가 있었고 수익도 냈다 이렇게 얘기를 이재명 했습니다. 후보가 질문하니까 네네.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 입장이 이후에도 바뀌었다. 거래했고 돈도 네.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 네,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근데 어제 SBS가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들을 그 거래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른바 이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로부터 계좌를 해수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윤석열 그 김건희 씨 측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사들였고 이 사들인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는 이를 돌연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해서 모두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들일 때는 이 주가가 한 3,100원 정도였는데 이 팔았을 때는 7,000원 정도여서 한 2배 이상의 차익이 났다라는 게 SBS 보도의 요지고요. 또 이 과정에서 9억 4,200만 원을 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배 수장님, 윤석열 후보는 손해봤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인터뷰에서는 집사람이 이 주식 거래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랬는데 월요일 있었던 중앙선관위 주최한 1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이제 다른 답변을 내놨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예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주가 추가 거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주식했죠.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번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정상훈 기자가 설명했듯이 9억 원의 차익이 바로 이 내용으로 답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계좌 자료만 봐도요.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이 있다. 이런 한겨레 보도도 오늘 나왔어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그 홍준표 후보가 요구해서 이제 공개를 한 증권 계좌가 있었습니다. 신한증권 계좌였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김건희 씨의 신한증권 계좌 외에 다른 계좌는 공개하지 않았었고 또 이 신한증권 계좌도 일부 기간에 한정해서 공개를 해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온 한겨레 보도의 요지는 이 공개된 그 신한증권 계좌를 봐도 주가 조작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이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거래 비중이 이 전체 거래에 견져서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판 사람 중에 김건희 씨가 차지하는 거래량이 압도적이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전문가들은 이 주식의 불공정 거래를 판단할 때 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특정 계좌의 관여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제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공개한 계좌에서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쓰는 수법인 이른바 고가 주문의 정황도 뚜렷했고 특히 종가를 높이기 위해서 장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한 그런 흔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해당 계좌에도 이제 같은 세력끼리 이제 물량을 주고받는 이른바 이제 통정 매매 정황도 있다. 이게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신한은행 계좌 요거 말고도 그거만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말고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다른 계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든 어쨌든 간에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추가적으로 4개가 확인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계좌가 5개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총 5개죠. 그러니까 4개 새로 나온 건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 조작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계좌 하나를 통해서 주가 조작 선수 이 아무개 씨에게 이모 씨에게 이제 맡겼던 사실은 밝혀졌고 그래서 이 이모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른 선수 2명에게 계좌 다른 선수에게 이 계좌 2개를 맡겼다. 이 혐의가 이제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서 핵심 인물은 권오수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바로 이 사람과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냐, 어떤 공모가 이루어졌냐 이게 밝혀지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당신이 계좌를 맡겼던 사람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 선수들한테도 맡기고 직접 거래도 한 사람은 또 몇 안 된다면서요? 네, 이 뉴스타파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김건희 씨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이 검찰의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데 이 범죄 일람표에는 289번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이름이 네네. 이 김건희 씨는 그동안 이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91명이었고 이제 본인은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중에서 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도 빌려주고 또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7명 중에 1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차 작전 그리고 2차 작전 세력 양자에게 모두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였다. 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수가 5개 이상인 사람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고요. 매수 액수로 따져도 40억 7천만 원으로 4위, 이 매도 액수까지 모두 합하면 53억 2천만 원으로 3위에 이르는 이 핵심 세력이다라는 게 뉴스타파 보도 네. 요지입니다. 배 소장님, 그 민주당은 이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혐의가 드러났는데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 소환 수사라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걸 시간 끌어서 대선 이후에 수사를 할 게 아니라 대선 전에 밝혀져야 된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쪽은 어때요 지금? 네, 윤석열 후보 쪽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 왜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정 당국에 의해 작성되었다라는 출처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이 김건희 씨의 이 거래 내역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가 유출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 또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입수한 이 공소장이라는 게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 쪽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창주자께서 아까 정상근 기자 책 좀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책은 사서 읽는 거예요. 남의 노력을 공짜로 바라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 말씀 주신 분께 우리 커피 쿠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된대요. 자제하겠습니다. 왜 저를 보고 말을 얘기를 읽으셨네요. 해요? 네네. 저 밖에 김경래 PD한테 얘기를 해야지. 예. 예. 좀 이따 착값 드릴게 정상근 기자. 아유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네, 이재명과 케이퍼 컴퍼니. 네, 이 JTBC가 어제 이재명 후보 정치자금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보도를 했어요. 네, JTBC는 이재명 후보가 2차례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이 사용했던 정치자금이 의심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경선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경호 목적으로
신생회사에 약 1억 6,3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네. JTBC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해당 업체는 경호 허가도 없었고요. 또 실제로 운영되는지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게 JTBC 보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업체 대표는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해당 업체를 수소문해서 알게 됐으며 이 업체가 맡은 업무도 경호 업무가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JTBC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경선 기간에 이 3개월 동안 배우자의 차량 렌트비 그리고 운전기사 활동비로 약 2,2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네.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정치 자금을 쓸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 정확히 어떤 활동에 이 돈을 썼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상 기자가 이재명 후보 쪽 얘기 좀 했는데 더 나온 얘기가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한 게 뭐냐면 네. 결론적으로는 뭐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실무적인 착오다. 왜냐하면 경호 인력이 아니라 경호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력 지원을 받았다. 네, 인력 지원을. 예, 그래서 경호 비용이라고 제출됐던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 이게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도 같은 동일한 주장인 셈인 거죠. 알겠어요.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남욱 변호사의 자필 메모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씨로 보인다고요? 네, 이것도 JTBC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러니까 이른바 그분이 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JTBC 보도는 이 남욱 변호사가 이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소유자 그리고 지분율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었고, 그분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는 2명이 소유한 것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남욱 변호사를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김만배 씨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그 정제 메모에는 이제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랬다라고 이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그 대장동 그분이 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주장 이것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기자회견 관련 지금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2시에 기자회견을 했죠. 조재현 네네. 대법관.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 네, 들어봤어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와 대장동 관련 녹취록이죠.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서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그리고 조재현 대법관에게 김만배 씨 녹취록에 보면 50억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던 취지로 이제 언급되게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대선판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분이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냐. 근데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다. 이런 이제 언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재현 대법관이 방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는데 자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했고, 김만배 씨의 변호인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검찰도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이것이 또 규명돼야 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정에서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나온 게 지난번에 한국일보의 기사에서 시작이 맞습니다. 된 거죠. 한국일보 보도에서 나왔죠. 그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예. 했던 기사인데, 그런데 오늘 조재현 대법관 본인은 또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 어떤 거예요? 풍토병 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17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제 매주 수요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일 주목해야 되는 게 뭐 제가 허리케인 출연해서는 아니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 동안에 이 코로나 검사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검사가 되고 주로 이제 수요일 날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이제 그 통계치가 패턴이 있어 왔죠. 계속. 계속되는데 어제보다는 7만 명 이상 더 늘어나서
17만 명입니다. 예.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예상해왔던 2배 이상 늘어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치명률은 높지 않은데 재택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병상이나 위중증 환자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99명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또 많은 숫자고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30만 명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일 신규 확진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병상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확보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 현황은 어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99명으로 나와서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어제보다 32명 늘어나서 512명. 예, 그리고 이제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도 36.9%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연일 엔데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데믹은 이제 풍토병인데 우리가 이제 엔데믹이라고 그래서 이게 END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른바 코로나가 끝나는 것 아니냐 이 엔드의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감기처럼 이제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풍토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일정한 정점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이 함께 이 풍토병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3월 중순 하순쯤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경제 활동, 일상 활동 그리고 영업 시간도 다 이제는 해제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3차 접종 다들 하셨나요? 네, 저는 다 맞았습니다. 정상 기자는 아직 나이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얀센 백신 접종자여가지고요. 그 얀센 백신 접종자는 조금 일찍 부스터샷까지 맞았습니다. 그랬군요. 배 수장님은? 저는 2차 완료는 했고요. 3차는 이번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저도 뭐 3차는 다 12월 달에 이제 했는데 네. 근데 오늘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정상 기자. 네. 백신 접종이 치명률을 크게 낮춘다. 이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통계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 치명률이 0.08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0.08. 밝혔습니다. 예. 이게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거든요. 반면에 이 미접종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0.5로 올라갑니다. 예.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러네요. 감염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만 대상으로 보면 이 3차까지 모두 맞은 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경우 치명률이 0.5%가 나왔는데 예. 미접종자는 5.39%. 예.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뭐 3차 접종도 그렇고 좀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감기 백신과 비슷하게 상당히 몸의 신체의 부작용이 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잘 소통하고 홍보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말 필요하죠. 백신 접종률 높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한 줄 평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선거를 2주 앞둔 지금까지도 지금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녹취록 중에서 특정 부분만 인용해서 양당이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 쪽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러니 뭐 국민의 혼란만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뜬커벨 해주세요. 3, 2, 1. 게이트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판교 톨게이트로 갈게요. 진짜 너무 모른다. 이어서 정상 기자 해주세요. 3, 2, 1. 저도 비슷합니다. 민심은 톨게이트로. 아니, 비슷한데. 아니 제게 더 낫지 않았어요? 아니 오늘 책을 내가지고 아, 네. 그냥 그렇게 틀어줬대요. 네. 기념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